안녕하세요. 신세계서울병원 척추센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의 질환의 치료인 경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세계서울병원에서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척추 수술 자체가 유압술 등 크게 하는 수술 위주였지만 환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에는 척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관혈적인 수술의 상당한 부분을 최소 침습 수술인 내시경 수술이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척추에서 경추, 흉추, 요추 모든 부위에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고 질환군으로 보면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이죠. 협착증, 척수병증, 골절에 의한 신경압박, 후관절 낭종 등에서 내시경 수술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도 경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척추 수술은 위험한 수술이라서 수술 자체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내시경 수술은 최소 침습 수술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혈적으로 크게 수술하는 것처럼 위험한 수술은 아닙니다. 특히 경추 수술의 위험성은 높아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신데 경추 내시경 수술은 최소 침습인 내시경 수술로서 위험도가 적기 때문에 경추의 추간판 탈출증이나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권유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추 내시경 수술이 기존의 관혈적인 큰 수술 대비 장점은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소 침습 수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즉 최소한의 절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1cm 미만의 절개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절개를 최소한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장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선 피부로 드러나는 외관상의 흉터가 다는 직관적인 장점뿐만이 아니라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근육, 인대, 뼈 등의 조직을 신경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또는 신경이 눌려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정상 조직의 손상과 제거가 최소화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근육은 목의 움직임에 관여되는 정상 조직으로 손상이 적을수록 좋겠죠. 또한 인대도 뼈와 뼈를 연결하는 조직으로 안정성에 기여하는 정상 조직이므로 손상이 적을수록 좋고 뼈도 마찬가지겠죠. 즉 내시경 수술은 현존하는 척추의 수술적 치료에서 가장 최소 침습적인 수술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수술적 치료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 부위 통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척추 내시경의 경우 최소 침습 수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술 후의 통증이 가장 적습니다.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거나 뻐근한 정도로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수술 부위 통증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수술 이후에 일반적으로 단방향 내시경은 하루 정도, 양방향 내시경은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퇴원을 하시게 됩니다. 통증이 적어서 퇴원을 빨리 한다는 것은 일상생활로 복귀도 빠르게 된다는 것 이외에도 비용도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수술 부위 배액간 최소화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 부위에 피나 삼출액이 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에 배액간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이 배액간은 절개가 큰 수술일수록 여러 개를 오랫동안 설치하였다가 제거합니다. 이 배액관은 수술 부위로부터 피부 외부로 연결되는 관이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감염이 생길 우려가 공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액관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최단기간 내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피나 삼출액이 고이지 않을 정도로 배액을 할 수 있는 최단기간 내에 배액관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죠. 양방향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이 배액관을 한 부위 수술에 한 개 설치하기 때문에 배액관의 개수가 적고 최소 침습이기에 수술 부위 피나 삼출액이 적어서 1~2일 내에 빠르게 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단방향 내시경은 배액관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에 따라서 지혈이 잘 된 경우에는 단방향 내시경의 경우 배액관을 사용하지 않기도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감염 최소화입니다. 내시경 수술은 끊임없이 생리식염수, 물인데 이 생리식염수를 수술불로 환수하면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즉 자연적으로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일반적인 수술은 수술 부위를 열어서 그 상태에서 수술을 다 하고 나서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리식염수 등으로 수술 부위를 여러 번 씻어냅니다. 그런데 내시경 수술은 수술 이후뿐만이 아니라 수술 과정 자체가 생리식염수를 계속 환수시키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도 수술 부위를 계속 생리식염수로 세척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술보다 수술 부위 감염의 가능성이 훨씬 적죠. 또한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배액관도 적게 설치하고 빠르게 제거하기 때문에 감염성이 매우 적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내시경 수술은 결국 가장 작은 절개로 수술을 하게 됨으로써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켜서 기능상 큰 문제가 없게 만들고 수술 부위 통증을 최소화시키고 입원 기간을 단축시키고 절개창의 개수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배액관 밀서치 등으로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척추 내시경 수술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방향과 단방향. 단방향은 단일공 내시경 수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양방향 수술은 1cm 미만의 절개를 2개, 단방향 내시경 수술은 1개로 수술을 합니다. 단방향 내시경 수술이 좀 더 최소 침술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술은 되도록 단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실 태생적으로 단방향은 하기 어려운 수술들이 있어서 수술 가능 범위로 보면 양방향 내시경이 훨씬 넓은 범위의 넓은 질환의 치료에 쓰이게 됩니다. 단방향 내시경으로는 경추 디스크, 추간공 협착 등 대부분 가능하고 양방향 내시경은 이와 같은 경추 디스크나 추간공 협착 부분뿐만이 아니라 척추관 협착이나 척수병증의 일부에서도 수술이 가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위가 넓은 문제인 경우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보다 국소적인 부분의 문제인 경우에는 단방향 내시경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단방향 내시경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내시경이지만 양방향, 단방향 수술 중 가장 환자분께 적합한 수술을 선택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추 내시경의 수술 사례를 한 가지 보겠는데요. 이 환자분은 경추 추간공 협착증으로 단방향 내시경 수술을 받은 분입니다. 3개월 이상을 타병원에서 약물, 물리, 도수, 신경차단 등의 치료를 계속했는데 통증이 좋아지진 않고 점차 심해져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좌측팔 힘도 떨어지게 되고 마비 증상까지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원을 방문하셨고 내원 당시에 좌측 경추, 어깨, 팔까지 통증이 있고 특히 날개뼈 등 부위로 심한 통증이 해결되지 않고 점차 악화되고 계셨던 분입니다. 밤에 누워서 잠을 자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원 경추 MRI 결과 경추 6, 7번간 좌측으로 추간공 협착증으로 진단되어서 내시경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수술 전 MRI를 보시면 좌측으로 나가는 신경이 디스크와 인대 뼈 사이에 눌려있는 좌측 추간공 협착이 확인됩니다. 화면에서 화살표로 표기된 부분은 신경이 나가는 구멍인 추간공으로 검은색 음영으로 막혀있는 MRI 소견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방향 추간공 확장술 수술 후에 MRI를 보시면 신경을 누르던 인대와 뼈 일부를 제거해서 신경 눌리던 것이 풀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내시경 수술 사진인데요. 화살표로 표기된 신경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주변의 인대 뼈에 눌려있던 부분인데 내시경으로 인대와 뼈 일부분이 제거되고 나서 신경이 다른 조직에 의해 눌리지 않는 상황을 내시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경추 내시경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척추를 수술하는 병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신세계 서울병원 척추센터처럼 양방향, 단방향 내시경을 모두 하는 병원은 흔치 않습니다. 특히 경추에서도 단방향과 양방향 수술을 모두 하는 분은 굉장히 드물죠. 저희 신세계병원은 환자분들께 가장 최적의 수술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하고 그 결과로 질환의 특성에 따라 양방향 내시경, 단방향 내시경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환자분들의 최상의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신세계 서울병원에서 척추 내시경 수술을 받아보십시오. 감사합니다.